수빈이 나오겠습니다. 오늘부터 공직자 동문 모교 초청 환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행사 스케줄이라면 아마 드래곤 2018 영상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기비를 안상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정기관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초청하여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한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대외협력 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하승규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겠습니다. 모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동문 초청 배경과 행사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수 총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대학내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대외협력본부를 신설하였습니다. 대외협력본부 산하에 2처1부, 즉 연구지원, 산하협동 그리고 대외협력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대외협력본부는 우리 대학을 졸업한 18만 동문들의 주소 파악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현재 거의 모든 동문 DB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동문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직능별 동문 초청 모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초로 최고 경영자 동문 모임, 공직자 동문 모임, 교수 동문 모임 등을 가졌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공직자 동문 초청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입학 30주년 동문 홈카밍 행사를 치루었고 금년 가을에도 73학번의 홈카밍 데이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의 공직자 동문 모교 초청 행사는 몇 가지 중요한 목적과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명의 공직자 동문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현황과 발전 계획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침체인업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 흥비하는 모습을 담은 드래곤 2018을 통해 여러 공직자 동문들에게 그 내용의 실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셋째, 공지에 계신 동문들로부터 학교 발전을 위한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대학 발전은 정부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에 대학이 적절히 대처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학교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히 공직에 계신 여러 동문님들의 정보와 조언 그리고 협조는 대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되는 겁니다. 수천만 원의 물질적 발전 기금보다 공직자 동문들의 모든 사랑 그리고 협력과 정보 제공 등이 학교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총장 취임 2년간 산학협력기금, 외부연구비, 발전기금 등 외부 기금 460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기금을 유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추후도 자만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도록 약속드립니다. 85년 전통의 중앙대가 개교 100년이 되는 2018년에는 세계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 청사진을 완성했습니다. 영상물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동문이 단합되고 동문의 사회 진출이 돋보이는 대학이 소위 명문대학입니다. 개교 100주년이 되는 2018년에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협력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모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대학에 대한 현황과 2018년이 되는 개교 100주년을 준비하는 드래곤 2018 비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영상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제2003-56호 국회의원 조희우 귀하께서는 본대학이 21세기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뜻을 함께하고 큰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이에 귀하의 고귀한 뜻과 귀한 공로를 중앙의 역사에 남기고 중앙가족 모두가 감사의 마음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03년 5월 31일 중앙대학교 총장 행정학박사 박명수 대독. 수라고 그러니까 벌을 쓰겠습니다. 존경하옵나 우리 박명수 총장님이야 우리 여러 공직자 동문 여러분, 정말 본인이 이렇게 큰 상을 받고 나니까 상당히 어깨가 무거운 건 사실이고, 사실 제가 중앙대학교 출신으로서 국회의원인 겸 상당하게 나름대로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약간은 했습니다만은 오직 중앙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이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일본이 3대 영웅 중에 한 사람인 결과적으로는 오다 노부나가가 1434년에 출신으로서 이 사람은 상대방하고 적수가 되지 않을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단칼에 목을 베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1592년도 조선이 1492년에 이 나라를 설립을 했는데, 그로부터 100년 후인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는 일본의 정치가인 동시에 지도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 사람은 오다 노부나가의 집신 담당 부관이었습니다. 정권을 잡아서 상담을 임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임하되, 만약에 잘 되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서 목을 치라는 그런 엄명이 있었습니다. 이에야스가 결과적으로 그 후에 1442년에 출생을 해서 결과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시카라 전투에서 강하게 거기서 패전을 시키고 오늘날의 일본을 근대사로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중앙대학교도 역시 수많은 총장 이하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정말 박명수 총장처럼 노심초사하기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미처 사실 여러 동문께서도 잘 모르실 겁니다. 엄청난 재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발로 뛰면서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날의 의과대학을 표상을 해서 지금 현재에 상당히 많은 어떤 발전의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직자 여러분들은 중앙대학교 출신으로서 중앙대학교에 관한 일이라면 솔선수범하여 많이 도와주시는 것을 제가 눈으로 여겨왔고, 특히 총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 역시 상당하게 국회의원이 있는 한은 예산에 관한 권한에 관해서는 중앙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특히 중앙대학교의 국회 내에서 여기 주영진 의사국장이 여기 와 있습니다만, 상당한 중앙대학교 출신으로서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로 앞으로 중앙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수신 장군이 원gin의 모함에 이끌려가지고 감옥살이 했을 때 다시 한번 유성룡 의정이 선조 대왕에게 천언을 해서 다시 그 이수신 장군이 선조 대왕에게 큰절을 할 때 신에게는 아직까지 11척이 전함이 있는 거로 나와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하고 200척이 넘는
일본의 전함을 싸우다가 노량 앞바다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신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정유재란이 계기가 된 것이고, 그리하여 오늘날의 일본하고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서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해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중앙대학교는 타의 모범이 되는 역사적인 인류대학을 가기를 지금 원하고 있고, 그렇게 발로 뛰고 있는 것이 중앙대학교 교수와 또한 박명석 총장이 불철주야 노력을 아울러서 또 공직자 동문 여러분들께서 작년에 이어서 오늘 다시 오셔가지고 중앙대학교 발전상을 보시게 되면 정말 뜻깊은 자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비록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중앙대학교에 관한 것은 솔선수범으로 도움과 아울러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동문으로서 노력을 다시 한번 경주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 역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중앙대학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정과 공직 속에서 있기를 거듭 천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희 위원님이 학교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건 아는데 30초만 올라가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 또 한 3분을 오셔서 제가 좀 늦게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정말 국정운영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또 특히 오늘 주말을 오고 또 서울 시내의 여러 가지 사실은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를 방문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대학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사 탐방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조희엽 의원님, 또 동문성 속초시장, YTN 대변호 사장님, 우리 동창회 성대석 상임부회장님, 또 황윤현 한국행정위원장님, 최양식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로 총장에 취임한 지 2년 3개월이 지나고 2년 4개월로 접어듭니다. 임기는 4년인데 벌써 반이 지나서 우리 세친이는 다운힐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총장이 이런 행사에 홍보실하고 비서실에서 이렇게 원고를 며칠 전부터 써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올라가서 읽으라고 해주는데, 오늘은 제가 이걸 다 덮어놓고 간단히 여러분의 선배로서 또는 여러분의 동료로서 몇 가지 대학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대학 발전국에서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시간을 촉박하고 또 한두 분이 더 축사를 해 주셔야겠지만 이왕 모셨기 때문에 조금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이 대학 출신으로 1961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또 4.19 당시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학에 학생운동도 했고, 이 대학에 들어온 저는 체육 특기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던 그러한 총장은 아닙니다. 아마 체육 특기자 제1호로 중앙대학에 들어온 저입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또 청운의 꿈도 있고 또 앞으로 좀 발전을 해야 되겠다 해서 62년도 9월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의 남가주 대학을 가게 됩니다. 남가주 대학과의 인연은 본 프라임 스미스라는 남가주 대학교 설립자 되시는 우리 임영신 총장님과 아버님과 딸의 관계라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제가 남가주 대학을 가게 됩니다. 긴 말씀은 드리지 않고 동사의 변화도 모르게 남가주 대학을 가서 어떻든 간에 거기서 석사를 했고 박사를 했고 또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꿈에도 그리던 모교를 저는 들어오려고 수차 총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앙대학을 못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게 아니라 항상 제 얼굴이 아마 혁명가 같고 이 현상에 대해서 투쟁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여서 그런지 못 들어와서 72년도에 한양대학교의 김현중 이사장님의 핸드픽업으로 LA에서 받아가지고 한양대학에 와서 2년을 근무하게 됩니다. 행당동 산꼭대기에서 흑석동을 바라보면서 2년간 그 중에 한 번도 와서 특강을 해보는 적도 없고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을 있다가 긴 말씀이 됩니다만 다시 미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이제는 한국에서 볼 때는 저 세상 끝은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에 가서 저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시간인 14년을 그 대학에서 보내게 됩니다. 14년이라는 프라임 타임을 그곳에서 보내면서 정교수를 받고 테뉴를 종신제를 받고 모집을 하면서 이제 국제 고아비스터리 해수로는 졸업을 한 지 한 26년을 미국에서 떠돌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다 각설하고 이제 84년도에 모교를 오게 되는데 흑석동에도 못 오고 모교는 안성에 행정과인 안성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서울도 행정과가 있고 안성도 행정과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저에게 있는지는 몰라도 서울로 들어오지 못하고 안성에 가서 있으면서 안성의 부총장을 2번을 했고 등등은 좀 아실 겁니다. 이런 장황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저는 이 대학이 한을 갖고 있는 사람, 적어도 또 한 번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중앙대학이 간단한 대학이 아니라 정말 명문대학이고 현재는 명문대학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20년간 다른 대학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저희 대학도 열심히 했고 그러나 급박히 변하는 20년 동안 조금 우리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앙대학의 현재를 보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만 5천여 명 이상의 학생 400리 왕복길에 2개의 캠퍼스를 갖고 있고 유치원서부터 박사과정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의과대학과 2개의 병원을 가지고 있는 명실상부한 메모드 대학 종합대학입니다. 이 메모드 종합대학 때문에 이렇게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거대하기 때문에 이 거대한 대학이 한 20년간 관행으로 있으면서 이대로 좋은데 하는 여기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올라와서 얘기를 해도 믿지도 않고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발전하자고 그러지만은 변화의 축을 건드리면은 다가 이대로 좋은데 왜 한박하게 자꾸 현상을 타파하면서 대학을 끌고 나가냐는 이러한 분위기입니다. 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저히 중앙대학의 총장과 본관 건물에서 중앙 집권적인 체제로는 18개 단과 대학의 400리 왕복길에 있는 2만 7천여 명의 직원과 교수와 다 합쳐서 2만 7천 명을 통제할 수도 없고 변화를 유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들어온 것이 이제 대학의 경영 패러다임은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바꿀 건가? 총장 중심 체제가 아니라 단과대학 18개 단과대학의 중심 체제로 변하지 않거나 또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하부기관으로 이양하면서 하부기관의 장이 책임을 지고 권한과 목적을 가지고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대학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제절명의 우리의 경영관리 패러다임이 변화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1성이 변화와 발전을 창조하는 새로운 중앙 공동체 건설에 이제 경영관리의 패러다임은 하부기관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거다 하는 이런 걸로 추진했습니다. 말은 참 쉽습니다. 하부기관으로 이양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다양성이 인정되고 각자 특수하게 맡은 다양한 그런 의사결정과 집행을 해가는 그런 자율체제를 구성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잘못했다가는 중앙집권 엉터리로 얻은 것보다 더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2년간, 2년, 3년간 예의주시하면서 과감하게 단과대학을 이양하고 오늘 학장님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학장님들 6개월마다 평가를 해서 1등서부터 18등으로 나눠줍니다. 여기 18등 공천 학장님 나와 계세요. 겁날 것도 없고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우리가 가는 방향이 그렇습니다. 120억이 되는 장학금을 2개 학생처가 주물렀었는데 이게 다 하루 지원을 받습니다. 18개 단과가 각각 졸업식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율 예산을 줬고 교수를 뽑는 데 있어서 학장님들의 권한 강화를 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성이 인정되고 각 단과대학에 의해서 뭔가 서브시스템의 캐패빌리티를 능력을 배양 안 시켜주려는 중앙대학은 독재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물어물하다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다. 두 번째 저희 목적 18개 단과대학 옛날 학제로 90여 개 학과가 대한민국이 1등 될 수가 없습니다. 다 백화점식으로 매겼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선택과 집중밖에 우리 대학이 살 길이 없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학문 영역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경쟁력 확보를 차츰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의 몇 개 학과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굉장히 민주적으로 했습니다. 그 선택 과정은 과거에 우리 그 학과의 명성, 그 학문 분야의 명성, 현재의 위치, 그리고 대한민국 대학이 가는 방향에 있어서 그 학문의 미래 지향성의 가능성 해서 13개의 과목 학과를 특수 선도 특성화라는 용어를 합니다만 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교수 몇 명, 교수 몇 명 주고 돈 몇 푼 더 주고 조교 몇 푼 더 주고 특성화가 아닙니다. 매 학기마다 저희들은 이 프로세스를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안 될 때에는 즉각 캔슬을 시키는 그런 제도로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긴 얘기가 됩니다만 조금 흥분을 해서 여러분 공직자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흥분을 하는데 제가 47년 전에 앉아있던 도서관의 의자가 지난 학기까지 있었습니다. 50년에 가까운 그 글상 책상이 작년도에 도서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가서 얘기를 하니까 50년 된 게 그 많은 앤틱을 가지고 있다고 또 우리 교포가 그래서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대한민국 수도권 대학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이 중앙대학입니다. 똑같은 등록금 내고 와서 이 학생들 경희대학도 가봤고 한양대학도 가봤고 이 분지에다 갖다 놓고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후배들을 해놓고 여기다 앉혀서 의회주고 참여해서 한다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교육 환경이 정말 나쁩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우리 갖다 놓고 너 총장의 친구가 아까 2018 보니까 뭐 좀 하는 것 같은데 괜히 그거 해놓고 우리 또 야단 친다고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교육 환경입니다. 강의실에 가면 쓰레기가 쌓여있고 아주머니들이 없어서 사흘에 한 번씩 쳐요. 붕괴 직전에 있고 이런 환경입니다. 이걸 바깥에 앉아가지고 30년 전에는 뭐뭐 대학보다 우리가 제일 낯섰는데 하고 아무리 주둥아지 떠들어봐도 이 대학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4만 1,000평밖에 안 됩니다. 3만 9천 평밖에 없어요. 아무리 눈을 다 뒤집어 봐도 질 데도 없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은 누가 지난 20년간 매겨오느냐? 저도 죄인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정말 밤잠을 안 잤는데 2년 3개월이 지나니까 저도 이제 좀 생각이 달라집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우리 대학의 재단과 행정부가 정말 유기적으로 합쳐가지고 대학의 목적 달성에 같이 하고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에서 정말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싹 쓸어내고 다 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보시지만 이거 45억에 시작했다가 166억입니다. 바로 밑에 지금 이게 390억입니다. 안성당 앞에서 그 6, 700억이 84년 만에 처음으로 투자되는 겁니다. 서울에만 600억입니다. 정말 이명신 총장님 사진을 총장실에서 보면서 이 분지에 또 600억을 넣어야 되느냐 하는 이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내가 주인이 되는지도 전 모르겠습니다. 이 적은데다가 또 600억을 넣어야 되느냐 하는 측면.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여러 가지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해 나갑니다.
작년도에 우리 학생들이 13.5%의 등록금을 인정해 줬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등록금을 올렸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등록금을 올린 총장 중에서 가장 좋은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13.5%를 올려주면서 매년마다 180억의 재원이 확보됐고 금년도에 7.5% 58억이 확보됐습니다. 분주하게 뛰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중앙대학의 총장이 하나도 테이프를 틀고 나갈 때 아닙니다. 저는 이것만 해놓고 이제 조용히 가야 됩니다. 2018년까지 앞으로 3분 내지 4분의 총장님이 다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터닝을 시키면서 가는 방향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정말 눈물 나도록 우리 학생들, 우리 교수님들, 우리 교무위원님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있고 저희들 똘똘 뭉쳐서 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루하루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뒤에서 기중기가 돌고 있고 제일 앞에 병원에서 기중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층, 20층의 건물이 올라가지만 하루하루가 사흘판 같은 경영관리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1년 한 9개월 남은 이 작은 임기에 여러분들 앞에 한문하지 않고 정말 말씀드린 대로 열악한 환경입니다만 대학이 정말 거듭나기 위한 발걸음에 초석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시각각으로 대학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위기 이것도 실감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한 가지 저도 이 대학 출신이고 23년간을 이 모교를 못 들어오게 했고 7년 전에 총장에 1등으로 당선되도 못했고 이제 65세가 넘어서 다리가 좀 후들후들한데 이제 총장이 돼서 19개월 남았습니다. 열심히 하고 특히 오늘 동문성 속초시장님은 저하고 동기입니다만 속초에서 여기 와주시고 또 여러 정말 공직자들 높으신 분들 많이 와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 모시다가 또 오늘 2,000원씩 결정기금 절대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중앙대학의 재산이에요. 왜 재산이냐? 중앙대학의 파워게임에 여러분들이 각처에서 좀 도와주시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점에서 저희들이 모시는 거고 장로님도 좀 들어오셨지만은 자주 모셔서 학교의 사정도 말씀드리고 총장의 권한도 좀 말씀드리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 15분 동안 제가 실수를 했으면 용서해 주시고 공직자 되시기 때문에 학교의 현황을 좀 흥분해서 말씀드리고 용서해 주시고 중앙대학 꼭 발전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창회장님께서 오늘 꼭 참석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급한 사정으로 동창회 상임 부회장 성대식 부회장님께서 대신 촉사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러분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박명수 총장님께서 한 가족이니까 아마 허심탄회하게 그간의 그 고뇌를 오래간만에 만나는 우리 본문 공직자 여러분에게 회포를 부시는 심정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널리 헤아려 주시고 거기에 담긴 그 뜻이 어떤 건지 왜 총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음미를 해볼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즉흥적으로 들었습니다. 마땅히 지금 이 순서는 동창회장, 서청원 동창회장이 여러분들에게 인사말을 말씀을 드린다는 그런 순서입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서청원 동창회장은 총각을 다투어 쓰는 그런 아주 중대한 시기에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론계에서 36년 동안 있다가 나온 사람입니다만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중앙 중에 중앙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을 뵐 때마다.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입시 관문을 뚫고 관직에 진출하셨고 또 어려운 경쟁 속에서도 또 고위직에 진출을 하셔서 지금까지 지내시고 계신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중앙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모교가 올해로서 개교 85주년 그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간에 배출된 논문이 18만이나 됩니다. 여러분과 같이 그 많은 분들도 역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중앙인의 긍지를 드높이고 모교에 누들지 않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우리 동문들입니다. 그런데 비록 여러분들께서 공직이 계시지만 또 부서가 다른 그런 공직에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힘을 하나로 묶고 또 그 힘을 우리 중앙 공직자 동문 여러분들이 밀어주고 또 밀고 하면서 힘을 하나로 묶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위하고 또 모교를 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교가 85주년이 되는 그런 그 긴 역사를 가진 사학의 명문입니다만 이제 우리도 우리 동문들을 키워가는 그런 새로운 각종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 데서 아마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박명수 총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모쪼록 말씀을 이렇게 있었던 우리 박명수 총장님을 위해서 그야말로 박수 보내주시고 많은 힘 보태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지치지 않도록 그런 격려와 응원의 박수 많이 보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인사 말씀 계속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마지막 한 두 분만 더 모시고 일부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작년에 우리 공직자 동문을 중심으로 하는 그 모임이 있습니다. 관수의 모임에 회장을 맡고 계신 백인호 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님께서는 특히 다른 약속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나오셨습니다. 백인호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총장님 그리고 하석규 대변인 분들 감사합니다. 지난해부터서 이 좋은 전통이 생겨났는데 우리 학교에서 전명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모두 방문하는 기회를 주셨고 이것은 아마 그런 학교 취지가 아까 이미 설명이 됐습니다만 졸업 이후에 생존 게임에 고생하는 여러분들을 모셔다가 위로도 해드리고 여러분이 다녔던 학교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것도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뜻으로 영상장 생겨서 벌써 금년에 9번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59년 입학생입니다. 하기 때문에 학적을 받은 지가 44년이나 됐어요. 저는 옛날 우리 선교했었던 이성일 전 총동창 회장님 말씀대로 국적은 받고도 학적을 못 받고도 1세기 동안 죽을 때까지 못 받던 이 학적 참 슬픈하고 좋고.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은 그래서 저도 학교를 사실 저는 법과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65년에 매일경제신문 수습 1기로 언론계 출간해가지고 제가 지금 YTN 사장으로 조금 전에 소개가 됐습니다만 지난 금요일로 제가 YTN 사장직을 이제 마치고 이제 약간 쉬고 있는 언론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언론계 한 39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했습니다만 내 나름대로는 언론을 통해서 우리 중앙스쿨에게 명예와 명성을 또 중앙스쿨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명예를 실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어쨌든 언론사의 대표로서 공직을 끝내고 이제 바로 이제 그 쉬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아까 총장님이 나는 우리 박 총장님이 이렇게 열정적인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2018 100주년에서 이렇게 지금 있어서 정말 이 스쿨도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일종의 보험 게임이고 일종의 산업화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고 또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특히 대학 사회가 서열화가 격심하게 되어가는 때인데 이 기회를 놓쳐갖고 우리가 지금 제가 입학할 때 또 제가 입학해서 한 10여 년 지날 때까지 우리 서열을 다 놓쳐버리고 지금은 자꾸 회고조의 이야기, 타령 이야기 비슷한 그럴 것은 난 근데 그것은 이제 별 무용한 일이고 아까 총장님 말씀드린 이런 여건에서라도 다시 부딪혀보고 다시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으로 총장님이 아주 고생을 하시고 저희가 언론계에 있으면서 다 보고 있죠. 그래서 지난 2년 4개월 되셔서 지난 2년 동안에 그 2년 전에 우리 중앙스쿨이 쭉 추락하던 속력과 내용에 비해서는 아주 이제는 추락을 멈추고 싸 이제 바운도 이제 튀어 가려고 탄력을 붙는 그런 때라고. 그래서 우리 공직자 동문 여러분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공직자 동문 중에 전 공직자를 다 아우르지를 못하고 사실 아울러야 되는데 그래서 관수회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타령을 하자고 그러면 이 관수회가 생긴 지가 한 40년 아주 오래된 조직입니다. 근데 한 40년, 30년 전에는 우리 중앙스쿨의 관직에 계시는 동문들의 양과 질이 괜찮았습니다. 이 수도권 대학 중에서 한 4, 5위를 양과 직면에서 그래서 선배님들이 만드셔가지고 꾸준하게 해오셨는데 우리 중앙스쿨의 지금 약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모임을 잘 못해요. 미팅을 잘 못해. 말하면 결집력이 없어. 확실히 이것은 내가 지금 관수의 회장이고 언론동문 회장이고 하는데 노상 우리 언론동문을 보면 내가 대선배로서 야단치고 이 모임은 못해요. 다른 예컨대 스카이 뭐 서울대학이나 정말 했는데 거기 그 사람들이 모임을 참 잘합니다. 한 번 결집이 잘 돼요. 양이 많아요, 그 사람은. 양이 많습니다. 내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도 수료하고 연세대학교 홍보대학원도 수료했는데 거기
아주 원 학교 출신들 아니어도 잘해요. 우리는 이게 좀 부족한데 어쨌든 관수회가 그렇게 했다가 한 7년 전, 6년 전에 거의 와야 돼 버렸어요. 없어요. 제가 이 관수회 언론사 내가 부장, 답장 그때 다녔거든요. 그 선배님들이 오라고 해서. 근데 그 좋은 조직이 없고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안 되겠다 복원을 하자. 그래서 한 4년 전에 제가 다시 관수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우리 관직에 현직에 있는. 그래서 관수회가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게 가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공직자 동문들의 하나의 서클에 불과하지만 그럼 좀 더 큰 덩어리의 공직자 모임이 생겨나 그렇게 하리라고 보거든. 후배 중에서 그런 분이 이제 나오셨던데 좀 그렇게 좀 해드리고 어쨌든 그렇게 관수에서 제가 이제 맡아서 저도 관수에 누구 맡을 후배를 좀 찾고 있는 중에서 좋은 후배가 나와서 모임을 해면 좋겠고 그런 뜻으로 우리 중앙스쿨의 관지 아까 지금 우리 오늘 모임은 공직 동문들인데 이 공직도 아주 범위가 많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다 그 분야의 공직들이 다 지금 하고 여기 지금 포괄을 놓여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유기화되고 그렇게 해서 덩어리를 유지해가고 하나의 과제로서 학교에도 제가 다니고 싶으면 공직사회 진출이 좀 현저하도록 학교 당국에서도 따뜻한 배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제가 법관을 하기 때문에 법대 동문들이 그 법대 학장이 많이 오십니다. 그 임학장 그 새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한번 모시고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전화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뭐 사시가 지난해 14명인가 3명 됐다고 그래서 그나마 잘 안돼 실제 1000명이 나오는 사시에 그 비율이 뭐 하여튼 약소하지만 어쨌든 이어가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학장님한테 그랬어요. 이 사시만 그러시지 말고 행시 쪽도 좀 해주십시오. 행시는 법대 쪽이 아니고 정경대학교 소속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성당관이라든지 어디라 해서 행시도 하시는 분들에게 행시에 그런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 행정 쪽에도 나가야지. 지금 우리가 이런 사시만이 아니라 행정국가고 행정주도의 사회인데 그런 쪽에도 우리 중앙대학교 가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관수회를 맡고 보니까 너무 덩어리가 이제는 얕고 두께도 좁고 두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내야지. 뭐 사시만 물론 그것들을 많이 내면 좋겠지만 하여튼 이렇다. 아까 이제 성교에서 부회장님 말씀은 정말 이 공직자 우리 동문들은 중앙 중에 중앙 정말 우리 학교의 품질을 나타내시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런 공직사에 나가는데 노력을 해서 성취를 해야 되겠지만 학교에서도 재학생들, 졸업생들에게 공직에 나갈 수 있게 따뜻한 배려와 대책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여러 가지 공사가 다망에서 공사 인사자입니다. 개인사자가 아니라 다망에서 공직사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못 나오셨는데 제가 제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보면 이제 이 출범 40일 이제 되는 한 100일 가까이 되는 이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중앙스쿨의 공직사 특히 행정 쪽에 우리 공무원들이 진출이 아주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아주 거의 몰락했어요. 이 BJ 정권 때는 그런 대로 정말 대통령 의무실장에서부터 뭐 이렇게 저렇게 좀 깔려 있었는데 그냥 쫙 그냥 거의 지금 몰락고
하다시피 하고 그런 중에서도 지금 여기 와 계신다면은 가장 현저하게 지금 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주축으로 나타나신 분 최양식 행정자치부의 기관리실장이십니다. 아마 정말 직업공무원으로서는 최고봉에 이제 올랐는데 우리 최양식 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보면은 경찰청 쪽에서 이기묵 경무관이 충청남도 도경 국장으로 연재를 해서 갔고, 그 다음에 이봉희 이 검사랑 국정원 원장 축보로 있다가 성남 지청장으로 가 있을 거예요. 가까운 수도권에 우리 동문이 이 수도권에 이 지청장을 만든다는 게 검찰 사상. 이게 우리 또 검찰국 중앙 출신의 검찰 공무원으로서 아주 참 기록이 되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고 좀 넓게 보면은 아까 우리 서청원 지금 한나라당 당권에 도전해서 있는 서청원 대표 지금 당권에 도전해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유력한 여러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금요일이었구나. 저 MBC의 100분 토론에 보셨으면 서청원 동물필드가 6분 당권이 저한데 거기서 서청원 우리 이 총동창회장이 소위 정부 참여론 말해가지고 하니까 뭐 최병렬, 김벽영 뭐 할 것 없이 무수한 사람들이 그냥 막 상어때 달라들어져 가듯이 그렇게 비중 있게 라이벌이 그렇게 하여튼 아마 당권에 여러분들 표좀 몰아주시오. 혹시 한나라당 대여들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서 그래서 정계에서는 서청원 대표 또 아까 우리 학교 발전에서 참 유난히 관심을 쓰는 조희우 장님의 의원 또 지금 이렇게 나는 이게 어째서 이렇게 동시에 인물들이 나서 일어나 좀 안타깝다 그거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한나라당 당권에 지금 우리 이재호 동문이 그래서 우리 중앙스쿨에 인물들이 두 분이 이렇게 맞부딪혔으니까 가만히 이 게임을 보는 입장에서는 두 분이 좀 합쳐가지고 어느 한 분이 좀 됐습니다. 하는데 하여튼 그날 보니까 이재호 동문이 똑똑하고 정말 대정치인이구나. 여기서 좀 대표 나는 저 같은 보면 내 후배고 나도 그러니까 초선할 때부터 내가 지역구에 가서 격려도 하고 그랬는데 또 우리 언론 출신이고 그래서 그때 하고 또 학교 이 근처에 와서 말할 때하고 그날 밤 MBC 100분 토론을 보니까 야 이렇게 사람이 커졌나 말이지. 한나라당 그 대표를 한 1년 넘어 하더니 완전 정말 대형 정치인이 됐구나. 참 너무 여유롭고 너무 스무스하게 그 공격을 피해가면서 하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계에도 우리 유용태 선배님 한동안은 정계를 우리 중앙스쿨이 다 잡아서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 이종호 한나라당 총무, 또 유용태 민주당 사무총장 이래가지고 이 나라 정치를 우리 중앙스쿨이 들쭉날쭉 했는데 이제 오는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도 우리 중앙스쿨에 정계 진출도 또 아주 현대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힘을 써서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사이 텔레비에 지금 계속 연일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 전교조와 교총의 싸움 나이스 그때 그 지금 이분현 이 교총 회장이 우리 중앙중대 동문입니다. 그게 얼마나 신기하게 참 아주 그 볼 때마다 아주 즐거워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 정당하다를 떠나서 우리 중앙스쿨에 참 인물들이 나와서 일국의 여러 가지 대표를 해서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이런 쪽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진출을 해서 향후 빛내 개선하는 생각합니다.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공직 동문들의 근황 같은 것을 보고 교대 학상을 많이 쓴다는 이런 정도를 하고 이왕 우리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까.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이 박 총장님이 너무 고생을 하시고 열정적으로 뛰시니까 우리 공직 동문들 정말 박 총장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립시다. 그리고 이왕 왔으니까 얼마 식구가 없으니까 나도 내가 다 알아서 여러분을 소개해드리면 좋겠는데 그리 못하고 그러니까 각자 그저 내 어디 누굽니다 이렇게 우리 동선배님 지금 속초시장을 3기까지 했어갖고 이 말하자면 중앙스쿨에 하나 식민지가 있는데 그게 강원도 속초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속초에 놀러 가시면 우리 동선배 찾고 3기를 하고 계신 이거 뭐 완전히 속초는 우리 동선배 손에 들어와 있는 거지. 뭐. 하여튼 선배님 이렇게 해서 한번 속 이렇게 일어서서 말씀하시고 쭉 돌아가면서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조직안이 공무들 회장님 서서 말씀해 주세요. 회장님 만찬 때 그 섹션이 있으니까 만찬? 예, 또 특강이 다음 그럼, 있으니까 그러면 그 만찬 때 우리가 각자 자기 소개 하는 걸로 하고 저는 공직자 공무원 대표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박명수 총장님께 감사합니다. 이 일부 순서는 원래 이렇게 모든 행사도 다 딱딱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공직자 1,700명을 대표해서 오늘 오신 분 중에 뭐 어떤 직위를 떠나서 현직에 계시는 분 중에 가장 아마 선배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직 공직자 대표해서 속초시장에 계신 동문성 시장님께 공직자를 대표해서 그 당내 인사 말씀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동문성 시장님께서는 1961년도에 행정학과를 졸업하시고 강원도 유수대학 3선을 지금 하고 재임 중이십니다. 박명수 총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의원님, 동성애 부회장님, 그리고 백인호 사장님. 아마 이게 한 식구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식구 속이기 때문에 나와서 영광로에 용해될 수 있다고 하는 전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설저히 말씀대로 제가 여기 나온 것은 다름이 아닌 모교 총장이신 박명수 총장님하고 과동기로서 57학번이고 61년도에 같이 졸업을 했습니다. 아마 모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님들보다는 인간 박명수에 대한 풍보는 아마 제가 잘 안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4.19가 나던 해가 학부 3학년 때입니다. 그때 우리 총학생회 체제는 아마 그 양반이 서울 공고를 나와서 이원방 씨라고 심리학과 출신 총학생회장을 하고 그해 4.19가 나면서 학교가 여러 가지로 술렁거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바로 박명수 총장입니다. 졸업한 다음에 62년도에 미국으로 갔다고 하니까 아마 미국에 가서 내려서 몇 년을 아마 고생을 했을 겁니다. 자기 자신도 체육 특기자로서 입학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본인이 고백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모교에 오는데도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렸으니까 이 양반이 입지전적 얘기를 하자면 아마 책으로 여러 번을 펴낼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소개를 받은 드래곤즈 2018 문제도 박명수 총장이
취임해서 주춧돌을 놨으니까 우리가 그 주춧돌 위에다가 개교 100주년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학교마다 다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겪었던 여러 가지 대학 내의 진통을 박 총장님으로 하여금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개교 100주년을 향한 가슴을 펴는 주황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동문 여러분하고 한자리에서 말씀해 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정 시간대로 이게 진행이 되었으면 여기 중앙부처의 국장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단체 의회에서 시의원님도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 그 소개 순서는 만찬 때 소개를 꼭 드릴 테니까 가시지 마시고 꼭 만찬에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부의 마지막 순서로 교과 제찬이 있겠습니다. 전부 다 일어서서 높이 솟았네